자, 다음 주제는 매도 청구 소송의 소장 부분 송달로서 재건축 참가 여부를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질문이 뭐냐? 이 쟁점이 뭐냐? 이게 의문이신 분들은 이걸 보셔야 돼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요. 이 요건은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게 어떻게 해요?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무엇으로? 서면으로 촉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촉구를 하는데 이 촉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돼요. 만약에 회답하지 않으면 매도 청구권 대상자가 돼버립니다. 더 이상 재건축 참여할 수 없고 재건축 미동의자가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면으로 촉구해야 되거든요. 재건축 결의가 됐어요.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라서 재건축 결의를 했단 말입니다.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과 의결권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라서 재건축 결의를 하면 그 결의한 날로부터 즉시 재건축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되는데 이 서면 촉구를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이나 아니면 최고서 이런 것들로 보내거든요. 이런 서면으로 보내는데 이것을 이런 서면으로 먼저 보내지 않고 아예 그냥 소를 제기해가지고 소장 부분 송달로서 촉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사례예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요건과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매도 청구 소송의 소장은 언제 송달되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면으로 촉구한 다음에 2달을 기다립니다. 2달을 기다려도 답이 없을 경우에 그때 비로소 이러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서면 촉구, 그 다음에 2달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 2달 이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장이 날아가는 거는 이렇게 서면 촉구 한참 이후에 날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도 청구 소송의 소제기 자체가 이러한 서면 촉구를 전제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서면 촉구한 이후에 시간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러한 소장도 서면이니까 소장을 발송하면서 소장을 발송함으로써 서면 촉구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대부분 이런 시도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땡기려고 할 때 나는 거예요. 즉 서면으로 재건축 참여 여부를 촉구하고 2개월을 그냥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기다린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2개월이 기다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면 촉구 자체를 아예 동의하지 않을 걸로 간주하고 서면 촉구 대신에 아예 소송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이게 엄격하게 요건을 따지면은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은데 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런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어서 이 하자를 치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하자를 치유할 때는 별도로 종전에 이러한 서면 촉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장 부분 송달로서 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준비 서면의 송달로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인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아직 명시적으로 이런 절차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장 부분을 송달하는 걸 가지고서 유효하다고 인정된 판례는 지금까지 없어요. 없지만 종전에 있던 재건축 결의가 하자가 있어서 취소나 무효가 될 위기에 처하자 다시 재건축 결의를 했고요. 이런 재건축 결의 할 때 별도의 서면이 아니라 우리 재건축 결의 했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 서면을 매도 소송 중에 상대방에게 송달시킨 경우 이것을 바로 여기에서의 집합건물법 제48조 1항의 서면으로 인정한 예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요게 바로 제가 승소했던 사례예요. 사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2020년 1월 16일자 항소이유서 부분 송달로서 이때 종전의 1심에서 이 재건축 결의는 문제가 있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무효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재건축 조합에서 다시 재건축 결의를 한 겁니다. 어차피 서로 재건축 결의를 하시는 분들 80% 이상이 되니까 다시 재건축 결의를 하시고 항소 이유서에 우리 재건축 결의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항소 이유서에 담아서 이 부분을 송달시킨 거예요. 별도로 그분들에게 재건축 참여 여부를 최고한 게 아니라 또는 물은 게 아니라 항소 이유서를 송달시켜서 항소 이유서에 우리 다시 재건축 결의했고 따라서 만약에 소송의 상대방들 이 미동의자들이거든요. 이게 매도 청구 소송이니까 매도 청구 소송의 상대방은 원래 재건축 결의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참여하려면 참여하세요 라고 항소 이유서 안에 그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인정했던 것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항소 이유서 부본 송달로서 제2차 재건축 결의에 따른 1차 재건축 결의는 무효가 됐었어요. 다시 갱신해서 2차 결의가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게 유효하게 됐습니다. 2차 재건축 결의에 따른 재건축 참가 여부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뭐로요? 항소 이유서로요. 그러나 피고들은 이러한 촉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매도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매도 청구 소송이 원고들의 승소로 끝났던 사례입니다. 자, 돌아가서 매도 청구 소송의 소장 부분 송달로서 재건축 참가 여부 촉구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어요. 아직은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모입니다. 명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판례는 그 이후에 첫 번째 재건축 결의가 무효인 상태에서 이것을 추인하고자 하는 재건축 결의가 또 있었고 이런 내용을 항소 이유서에 담아서 또는 항소 이유서 같은 준비서면에 담아서 송달시켰을 때 이 경우에 이러한 촉구하는 서면으로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